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TUPBL 수강후기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기계설계공학과 18학번 양지우입니다. 먼저 저의 발표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TUPBL 수업의 정의와 목표에 대하여 설명하고 제 개인적인 TUPBL 수업 경험과 느낀 점, 그 다음 TUPBL 수업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합적인 관점에서의 TUPBL 수업을 설명하겠습니다. 사회에 어울리는 인재, 즉 사회가 원하는 모습을 인재상이라 하는데 21세기에 변화하는 미래형 인재상은 리더십, 팀워크, 창의성, 책임감 등을 갖춘 사람을 원하고 4차 산업혁명에서 요구하는 미래형 인재상은 협력, 자신감, 창의적 사고, 의사소통 등의 능력을 두루 갖춘 인재를 요합니다. 문제 해결 위주의 수업인 TUPBL 강의는 이런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수업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학교의 대체적인 수업 방식은 이론 수업, 문제풀이 등의 교수자 위주의 수업이었습니다. 하지만 TUPBL 수업은 교수님은 큰 틀의 과제를 내고 기본적인 지식만 설명해 주십니다. 따라서 학생들, 즉 학습자 본인과 팀원들이 서로 협력하는 과정을 통해 수업에서 제시된 큰 틀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토의 위주의 수업 방식입니다. 따라서 교수님은 설명자가 아닌 조언자의 역할을 해주시고 학생들은 자기주도적, 자기성찰적 방식의 수업을 받게 됨과 동시에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을 내야 하는 훈련과 전략적으로 문제에 다가가는 능력 또한 기를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수업에서 자연스레 교수님의 비중은 낮아지고 학습자의 역할이 커지게 됩니다. 제가 들은 TUPBL 수업은 이택성 교수님의 정역학이었습니다. 정역학 수업에 주어진 큰 과제는 정역학의 도르의 원리를 이용하여 정약용의 풀리 방식 거중기를 설계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과제를 받았을 때는 굉장히 당황스러웠는데 전에 TUPBL 방식의 수업을 접해본 적이 없고 보시다시피 토대로 쓸 수 있는 것은 거중기의 원리에 대한 교수님의 설명과 큰 종이 그리고 포스트잇, 사인펜 정도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4톤의 무게의 돌을 거중기를 이용하여 3m 이상 운반이 가능하도록 설계를 완성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알고 있는 사실과 알아야 하는 사실을 정리하였습니다. 예전과는 다르게 교수님은 최소한 알아야 할 사실 혹은 이론들만 가르쳐 주셨고 그 이외에는 조빌로 돌아다니시면서 조언해 주시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정리 후에 교수님은 수렴적 문제 해결과 확산적 문제 해결 등의 예시를 들어주시며 진행 방법을 조언해 주셨고 그에 맞추어 틀을 잡아보았습니다. 저희는 정리한 사실을 토대로 보시는 바와 같이 재료 구상, 원리 이해, 종이의 구현, 설계안 완성, 발표 순으로 계획을 짜고 여러 문제 해결 방식을 통하여 큰 틀에 접근하였고 시행착오 끝에 위와 같은 최종 설계안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제가 TUPBL 수업을 진행하게 되면서 개인적으로 가장 크게 발휘했다고 생각하는 능력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창의성과 위기대처 능력입니다. 먼저 창의성을 설명드리자면 TUPBL 과제의 진행 과정을 보여주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중 이택성 교수님께서 그 과정을 종이에 각각 자유로운 형태로 나타내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대부분의 조가 TUPBL의 문제 해결 방식 중 대표적인 어골도나 스캠퍼 등을 크게 나타내는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우리 조 또한 그러한 방식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종이뿐이니 차별성을 위해 저는 남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그 종이를 이용해보고 싶었습니다. 평소에도 저는 엉뚱한 방식이나 새로운 도전을 좋아하기 때문에 생각해보다가 표현에 제한이 없는 자유로운 과제라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생각나서 뭔가 다른 방법을 생각하다가 마지막 설계 도안까지의 과정, 즉 정약용 거중기 모방, 도르의 추가, 복합 도르의 최종본을 나타내는 방법을 제안하였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각 과정을 나누어 우리의 설계안을 하나하나 나열하고 그리고 원리 혹은 실패 요인을 그 위에 포스트잇으로 설명을 덧붙이는 방식이었습니다. 비록 대표적인 TUPBL 설명 방식은 아니었지만 다른 조와는 다르게 우리 조에 최적화된 방법을 고안해내서 좋았습니다. 발표를 제가 맡았었는데 발표 당시에 교수님께서 이 조는 남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종이를 활용했다고 알아보시고 좋은 시도라고 언급해 주셔서 뿌듯하고 창의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발휘한 또 다른 능력은 위기 대처 능력이었는데요.
TUPBL의 발표는 보통의 수업의 발표와는 다르게 질문이 아닌 토의의 연장 같았습니다. 이 내용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발표를 하는 동안에 많은 질문이 나왔는데 그중 한 가지 예시로 우리 조의 최종 설계안에서 드는 힘을 2분의 1로 경감하기 위하여 풀리, 즉 손잡이의 길이를 2배로 설정하기 위해 2m로 설정하였는데 우리의 설계대로라면 땅바닥에 손잡이가 닿거나 너무 길어서 돌리기 힘들지 않겠냐는 질문을 받았었습니다. 우리는 설계 당시에 손잡이의 길이보다는 손잡이에 들어가는 힘에 너무 집중해 있었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범위라서 모두가 당황했습니다. 발표자인 저도 옆에 조원들도 당황해 순간 정적이 흘렀고 대체안을 머릿속에 빠르게 떠올리다가 아이디어가 생각나서 땅을 충분한 깊이만큼 손잡이에 맞춰 판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는 답변을 할 수 있었고 교수님과 다른 조들이 납득할 만하다고 인정하여 무사히 넘길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TUPBL의 장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가지 장점이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3가지 큰 장점 중 첫째는 일단 리더십을 기르게 된다인데요. 토의 위주의 단체 과제인 TUPBL 수업에서 아무리 좋은 과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 해도 말하지 않거나 소심하게 제안한다면 없는 힘은 못한 생각이 돼버립니다. 저는 활발한 성격이 아니지만 과제를 잘 해내고 싶은 마음이 용기를 가지고 목소리를 내게 해주어서 제가 가진 문제점을 극복하게 해주었기 때문에 리더십을 기르게 되는 것이 생각하는 첫 번째 장점입니다. 두 번째는 앞에서 잠깐 언급했었던 발표 방식인데요. 떠밀려 맡게 된 발표에서 가장 큰 흥미를 느꼈습니다. 그 이유는 말했다시피 발표에서 일반적인 수업과 다르게 발표 또한 토론의 연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설계를 설명한 후에 단순한 질문 한두 개 정도를 답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발표가 진행되면서 우리의 설계의 결점 혹은 모순을 교수님과 다른 조들이 즉각 찾아내고 우리는 그 모순을 설명해낼 수 있는지 혹은 결점을 미리 생각해놓고 보완법을 찾았는지 아니면 임기응변으로 답해낼 수 있는지 보는 방식의 토의 느낌 발표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발표 혹은 설계 과정에서 여러 상황을 직면하고 그를 풀어가는 위기 대처 능력을 기른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장점이 뚜렷한 만큼 단점 또한 뚜렷하였는데요. 그중 가장 크게 느낀 것은 TUPBL 수업이 팀플, 즉 팀 프로젝트로 진행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대학 생활을 하면서 팀플은 정말 힘든 과제이고 심지어 팀플이 있어서 그 수업을 듣지 않는 학생이 있을 만큼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 이유는 과제보다 사람을 상대하는데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을 써야 하며 세상에는 정말 저와 다른 사람이 많다는 것을 매번 느끼기 때문입니다. 개인 과제는 해오며 본인이 맡은 부분은 하지 않거나 대충 떠넘기는 상황은 정말 놀랍지도 않을 만큼 다반사입니다. 저희 조에는 다행히도 맡은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없었지만 한 친구가 다른 조들의 친구가 있는 탓인지 우리 조에서 아이디어만 나오면 반대하며 저기 조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데 라는 말을 하며 탐탁치 않아 했습니다. 그럼 본인이 그 문제를 보완하거나 대안을 내면 되는데 반대 이외에는 매우 소극적인 태도로 임하고 반대마저 타당한 이유 없이 들리게끔 불만을 표현해 정말 힘들었습니다. 토의를 통해 최대한 중간에 합의점을 찾아보려 했지만 다른 팀원이 가장 획기적이라고 느낀 복합 도르의 아이디어 또한 다른 조에서 보지 못했다며 반대해서 갈등이 점점 고조되자 결국 저는 그 친구에게 우리는 창의적인 쪽으로 새로운 걸 만들어내야지 계속해서 다른 조를 신경 쓸 수 없다. 남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렇게 가지 않을 이유는 없다라고 설득을 했고 결국 그 친구는 뜻을 굽혔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별 과제는 사람을 대해야 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려는 사람이 결국 희생하는 느낌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는데 이게 가장 큰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단점은 주 2시간짜리 수업에서 1시간만을 조별 토의에 힘쓸 수 있고 도구가 제한적이라는 점이 힘들었습니다. 마지막은 평가 방식인데요. 학기 말에 과제가 끝난 후 팀원 평가가 있었는데 저는 제 가슴에 손을 얹고 정말 열심히 하였습니다. 하지만 정력학 수업 뒤에 바로 연력학 과목이 있어서 남아서 하는 자리에는 1시간 후에 와야 했습니다. 원래 팀원 평가지는 개인별로 교수님께 제출인데 잘못 올린 건지 위에서 언급했던 다른 조를 매우 신경 쓰던 친구가 나를 평가한 것이 떴습니다. 수업 후 남아서 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 점수를 낮게 준다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개인적 감정이 느껴지는 평가가 수업의 단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점은 평가에서 만약 한 사람이 준 점수가 다른 사람들이 준 점수와 차이가 난다면 그 이유를 묻고 확인하는 시스템이 생기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혹은 아니면 토의 방식으로 진행되는 발표에서 교수님이 예리한 질문을 발표를 듣고 준비해 주신다면 준비를 열심히 한 사람만이 대답을 잘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대답의 질을 채점에 넣어주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기존 진행 방식의 수업과 TUPBL 수업 간의 차이를 누구보다 몸소 느낄 수 있었던 학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1년 전에 다른 교수님의 기본 방식 수업을 수강하였었고 이번엔 재수강을 듣게 되면서 같은 수업을 방식만 달리한 채 수업을 듣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대학교 1년 때의 문제풀이식 강의와는 다르게 스스로 찾아보고 연구해보는 자기주도적 학습을 하게 된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기존 수업을 듣게 되면 3, 4개월 후에는 배운 것을 잘 까먹는데 제가 스스로 한 공부에서 선명히 내용 기억나게 되는 효과 또한 있었습니다. 또한 팀 프로젝트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지만 프로젝트를 성공으로 이끌기 위하여 부족한 능력을 보완하게 되는 약점이자 동시에 기회 또한 있었습니다. 1시간의 이론 수업과 1시간의 조별 토론 시간이 주어졌는데 과제를 완수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시간 운용 면에서 개선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수업이었고 주변 친구들에게도 추천해주고 싶은 수업 방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